한 조각 계획 레슨. 자, 이번 시간에는 적자중을 할 건데요. 적자중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건축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거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규책입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에 대한 법규,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규니까 무슨 제재가 있겠죠.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 뭐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그래서 위반하는 근거,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구조 기준에 대해서 이 책에 다 서술이 되어 있어요. 건축 구조 기준 및 해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해설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계 2016에 나왔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쭉 살펴보면 적재하중 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설계하중 편이 나오죠, 그죠? 설계하중 편에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적재하중 나오네요. 자, 봅시다. 자, 적재하중은 이 법규입니다. 이걸 안 지키면 법을 위반하는 거죠. 건축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제재가 가해집니다. 자, 뭐 법을 위반하면 말씀 그대로 그 감옥에 가겠죠. 뭐 감옥에 가는 기준이 되는 어떠한 원칙. 자, 여기 나오네요. 등분포 활하중. 우리가 등분포 활하중은, 자, 여기 적혀 있네요. 잘 읽어보세요. 건축 구조물에 적용하는 기본 등분포 활하중 용도별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값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하는 것은 기술자의 판단이고요.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거 이하로는 못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하로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을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위배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는 건축법에 위배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준공이 나지 않죠. 그래서 이 구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활하중이라 되어 있죠. 아까 적자중. 기본 등분포 활하중에 주택은 얼마입니까? 단위는 2kN, 200kg입니다. 200kg. 2kN per 메다 제곱당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공용실은 500kg. 그 다음에 병원 보세요. 병원은 병실에 사람이 환자가 누워있는 경우에는 200kg. 제일 작네요. 원래 200kg가 등분포 활하중에서는, 우리가 건축법계에서는 가장 작은 하중이다라고, 지금 적재하중이다. 그래서 활하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술실 같은 경우는 300kg. 그 다음에 복도에는 400kg. 병원에서는 그렇게 되네요. 자, 숙박시설. 자, 호텔 같은 데 되네요. 그죠? 객실은 200kg. 사람이 자는 공간은 200kg. 복도는 500kg. 공용실, 복도,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제가 있는 곳도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은 일반 사무실 250kg, 2.5kN. 특수 용도의 사무실, 실험실에 있는 그런 사무실을 말합니다. 500kg.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500kg. 서류 같은 게 집중적으로 제하되는 공간, 이러한 공간은 500kg로 봅니다. 그 다음에 1층 외의 모든 복도는 500kg고요. 1층 복도는 물론 400kg, 이게 다른 복도는 400kg고 1층 복도는 500kg입니다. 네. 자, 학교 보세요. 학교는 교실은 300kg, 실험실은 300kg, 중량물 실험실은 500kg, 복도는 400kg, 1층은 500kg 이렇게 됩니다. 자, 백화점이나 판매장. 자, 상점이나 백화점 1층에는 우리가 층고가 높아서 물건을 많이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분포 활하중의 최소값을 다소 높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kg. 그 다음에 상점 백화점인데 2층 이상일 경우는 400kg. 그 물건을 많이 적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창고형 매장은 최소 활하중이 600kg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 4층, 2층에 굉장히 무거운 것을 쓸래 이러면 특별하게 건축주가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는 한 일반적으로 구조 설계자는 이 값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는 여기에다가 물건을 쇳덩어리를 올려놓을래, 2층에 백화점인데,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려면 미리 설계자한테 주지를 시키지 않는 한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등분포 활하중이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집회빈 유형장, 교회 같은 경우 식당은 500kg. 무대는 사람들이 많이 성가대죠. 사람들이 많이 뛰어놀고 심지어는 발로 동시에 구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kg 가장 세게 보죠. 그 다음에 체육시설 500kg. 도서관, 서고 보세요. 서고. 책을 엄청나게 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750kg 정도 되네요. 열람실은 300kg. 주차장 볼까요? 주차장. 이렇게 등분포 활화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책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건축 구조 기준에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창고 같은 경우는 뭐 600kg, 500kg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이거 볼까요? 쭉 한 번 더 훑어봅시다. 주차장 일반 옥내 주차장 300kg, 옥외 주차장 500kg. 그 다음에 트럭이 있는 경우, 승용차가 아닌 경우 1.2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고 같은 경우, 창고 같은 경우는 경공업 공장 대부분이 600kg입니다. 600kg, 6kN. 중량 창고 1.2톤. 그 다음에 공장은 600kg, 1.2톤. 이렇게 600과 1.2톤으로 세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실, 이런 엘리베이터 기계실 같은 거죠. 500kg. 그 다음에 광장, 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광장은 1.2톤. 그 다음 로비 복도는 500kg.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도 1층 로비는 다 500kg입니다. 계단도 마찬가지로 500kg. 대신에 2세대 거주주택은 200kg. 자, 이렇게 적재하중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적재하중은 우리 법이다.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정한 거다. 나라에서 정하는데 기술자들이 모여서 정한 법규가 건축 구조 기준 및 해설에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하중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적재하중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가장 많이 쓰는 적재하중을 내가 하나 적어볼까요? 적재하중 여기 적어볼까요? 뭐 제가 왜 갑자기 뭐 활화중 안 하고 적재하중 하느냐? 제가 배울 때는 적재하중으로 많이 썼어요. 지금은 정확한 용칭은 활화중입니다. 이 활화중,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최소 활화중은 우리가 주택입니다. 주택은 얼마입니까? 200kg. 메다의 제곱당 200kg. 뭐 이거를 단위로 환산하면 2kN 메다의 제곱. 공학적인 단위는 2kN이 맞습니다. 저도 옛날 사람이라 이걸로 계속 쓰고 있어요. 2kN 잘 안 와닿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몸무게는 지금 제가 한 80kg 되는데요. 내 몸무게는 0.6kN이다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안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변에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지 자장면 먹으러 가자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듯이 공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kN 단위는 그냥 책에 쓰는 단위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는 단위입니다. 물론 요즘은 반반 쓰고 있는데 그것도 억지로 쓰고 있어요. 이 공학용 단위를 바꿨는데 다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다 못 쓰고 뭐 지금 실생활의 킬로그램 단위를 없앨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몸에 빼어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몸무게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게 요거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0kg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몸무게하고 비교하라고. 자, 그럼 봅시다. 주택을 왜 최소 활화중을 200kg로 했을까요? 자, 이 눈금 보이죠? 눈금. 이 눈금을 하나당 이게 1m라 봅시다. 이게 1m. 1m면 여기다 이만큼 1m. 자, 아까 제 몸무게가 얼마랬죠? 실제로 80kg예요. 이게 80kg. 내 몸무게, 내 사람입니다.
여기에 1회배당 제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200km면 8, 3, 24, 8, 2, 16, 1명, 2명, 3명 올라가면 어찌 됩니까? 8, 3, 240km. 적재하중 초과입니다. 40km 초과네요. 제가 3명이 1회배에 3명, 1m, 1m에 3명이 있으면 적재하중이 초과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럴 일은 주택에 일어날까요? 주택의 거실이 만약 4m, 4m다. 거실 바닥 면적이 4m라고 칩시다. 여기에 제가 3명씩 올라간다 칩시다. 그림을 그립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려보면 알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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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6개에 3명이니 어떻게 됩니까? 총 인원수가 3, 1은 48명이 되네요. 자, 우리 집 거실이 4m, 4m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m, 4m에 사람이 48명이 모였을 때 적재하중 초과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서는 한 200km 정도만 적재하중이 산정이 되더라도 충분한 겁니다. 내 집에 거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포로 수용소도 아니고요. 이렇게 수용해서 잠을 자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치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상 고려하면 크게 문제 없고 최소치를 이렇게 잡자. 그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택에 적재하중을 300km 할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설계하기 때문에요. 나는 내 주택의 적재하중, 활하중은 나 400km 할래. 설계자 마음입니다. 이거는 설계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집에 나와 있습니다. 책임기술자라는 표현을 해요. 책임기술자는 이 최소치만, 이게 최소치예요. 최소치만 만족하면 책임기술자는 뭐 구조기술사죠. 구조기술사가 400km를 하든 뭐 1톤을 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대신에 너무 많은 적재하중을 산정하게 되면, 과하게 산정하면 철근이 많이 들어가겠죠. 철근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은 공사비가 많이 나오니까 건축주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들어먹겠죠.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200km에서 뭐 조금 더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너무 많은 2배 이상의 하중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주택의 하중이 이거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의 최소 적재 활하중은 주택일 경우 200km 밖에 안 됩니다. 200km가 최소라 보면 돼요. 물론 뭐 지붕, 올라갈 수 없는 지붕은 100km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극히 드문 케이스니까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일반적인 빌딩에는 200km 정도가 가장 최소치다. 또 적어볼까요? 자, 여기 나오는 사무실, 학교 이렇게 나오네요. 사무실 한번 적어볼게요. 사무실의 적재하중은 일반 사무실이 250km. 자, 250km니까 사람이 이 사무실로 쓸 수는 있네요. 제가 만약에 240km, 제가 80kg 사람이면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교실, 학생들, 교실은 얼마일까요? 이게 아까 단위는 2.5kNm/m죠. 교실은 300km 됩니다. 학생들이 뛰어노니까 조금 더 많이 보는 겁니다. 일반 사무실보다 교실이 조금 더 하중이 많죠. 3.0. 그 다음에 판매장은 뭐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자, 1층
1층이다 보죠. 1층. 500km.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적재하중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죠. 자, 그러면 다시 저번 시간으로 한번 돌아갈까요? 저번 시간에 돌아가면, 자, 저번 시간에 고정하중이 얼마 나왔습니까? 자, 저번 시간에 한번 볼까요? 자, 8m 스판에 이 기둥 하나에 중심에 있는 기둥이 제일 많이 그 분단 면적이 제일 크죠. 그 분단 면적은 8 곱하기 8이니까 64m 제곱에 적용되는 우리가 적절한 고정하중을 산정해 봤습니다. 고정하중이 얼마냐 계산을 쭉 해보고 부피 곱하기 비중을 했더니 우리가 한 층당 57.73톤이 나왔어요. 자, 57.73 안에는 조적은 없습니다. 마감, 슬래브, 보, 기둥이 57.73이더라. 이번 시간에 조직의 고정하중도 조금 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적재하중을 활하중을 산정해 보니까 보통 한 500kg 정도가 가장 최대치더라.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는데, 자 보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주라고 생각합시다. 건물주가 건물을 하나를 이렇게 짓는데, 이게 뭐 인면이라 칩시다. 단면도에. 자, 이게 건물 하나 지읍시다. 이거는 이게 기초가 있고 1층, 2층, 3층, 4층. 자, 이거를 임대해가지고 임대 수익을 올린다 칩시다. 여기는 주택이고, 여기는 상가고, 여기 뭐 사무실이고, 여기 건생이다. 자, 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5년이 지나면 이 상가가 밑으로 내려오고 주택이 위로 올라가고 사무실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주택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 짬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뭐 용도 변경에 해당이 되어 있지만 구조 설계자 입장에서 이렇게 짬뽕이 되더라도 이 적재하중을 어느 정도는 다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처음에 있는 하중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더라도 이렇게 뭐 특별하게 이 보호에 보강이 필요 없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건생을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 하중 자체는 건생, 근린생활시설, 뭐 소매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슈퍼도 될 수도 있고,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치과의원 될 수도 있고, 병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죠? 뭐 노래방, 뭐 다 되는 겁니다. 자, 건생의 최대 적재하중이 한 400km에서 500km. 노래방 한번 가보세요. 그 칸막이들 많죠. 500km를 합시다. 500km 하면 걱정 붙들어 매죠. 예. 그거 이상 건생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500km를 한번 봅시다. 보통 한 400km 해도 관계는 없어요. 500km라고 그냥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100km 정도 좀 높게 봅시다. 자, 아까 8m 스판 거기에 보면 이 기둥의 메인 기둥에 8m가 영향 범위였죠. 요게 8m. 여기 적재하중이 얼마입니까? 적재하중 500kg를 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활하중 적읍시다. 활하중. 깨끗하게 한번 적어보자. 라이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라이브, 살아있는 LOAD. 왜 살아있냐면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중이라서 우리가 활하중, 적재하중, 건축에서는 적재하중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라이브로들은 대충 500kg가 적당하더라. 이거 이상 잘 안 넘어가니까 이게 건생이다. 건생은 노래방을 할 수 있고, 자 적어볼까요? 근린생활시설. 건축법규하고 건축구조법규하고 조금 다릅니다. 용도별 적재하중이 좀 달라요.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규에 나오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거 다 분류를 하게 되어 있지만 건축구조에서는 그냥 그 근린생활시설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게 알아보니 우리 교준 자체가 미국 코드를 조금 준용을 하다 보니 미국에서는 이런 용도별 적재하중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용도별 적재하중을 건축법에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적용이 돼 있어서 실제로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적재하중에 지금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옆에 한번 적어봅시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요. 노래방, 슈퍼, 주점, 의원. 자, 우리 규준 자체가 실제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의원, 주점에 대한 적재하중이 얼마냐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의원은 병원을 준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는 각자의 생각입니다. 이렇듯 용도별 최소 적재하중은 다시 한 번 더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 규준 자체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공장이면 세분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책임 기술자의 권한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것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라이브로드는 해배당 500kg가 적당하다. 5kN 이거 이상 안 넘어간다라고 보시고 산정하면 관계없어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고정하중 얼마 했죠? 적혀있네요. 고정하중 적어봅시다. 죽었죠. 데드. 앞에 산정한 게 얼마였죠? 57.73톤 나왔네요. 어떨 때 8m 스판에 57.73. 그 다음에 활화중이네요. 활화중 구해볼까요? 자, 여기 8m는 8 곱하기 이게 얼마입니까? 500kg. 500kg 하면 총 얼마입니까? 8 곱하기 0.500kg 하면 32톤이네요. 자, 32.0톤. 이게 적정한 톤수입니다. 이게 두 개를 더하면 토탈 로드가 얼마입니까? 저는 한 층당 한 100톤 벗죠. 100톤. 근데 지금 57.73 정확하게 한번 구해보니까 89.73톤이더라. 자,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위 약 90톤. 자, 90톤입니다. 90톤. 어떤 게 90톤입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자, 8m 스판에 고정하중이 57.73이고요. 자, 적재하중이 32톤이니까 이 기둥에 작용하는 토탈 하중이 얼마입니까? 89.73이더라. 여기에다가 뭘 더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칸막이 하중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 고정 하중인데요. 이게 적재 하중이 될 수도 있지만 칸막이 하중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약 10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최대. 그래서 저는 실무적으로는 한 층당 100톤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하중입니다. 한 층당 고정 하중, 적재 하중을 다 합치면 이게 예상 하중이라고 그러죠. 예상 최대 하중이 두 개 더하면 89톤이 그래도 여유로운 치수이긴 하지만 또한 칸막이 하중까지 고려하면 약 100톤 정도가 적당하더라. 자,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하중 한 층당 100톤이다 이 말입니다. 고정, 적재 하중.
고정하중, 하라중을 합친 값이 100톤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예를 든댔죠. 여기에 이만큼이 칸막이가 쌓인다 칩시다. 이만큼. 이제 여기서 어디입니까? 8m 정도가 높이 3m 정도. 뭐 4m, 이 층과 4m죠. 그럼 4m 꽉 차면 요 800 정도는 미터로 이렇게 조적이 쌓인다 칩시다. 이렇게. 조적 한번 그려볼까요? 일정 공비. 자, 이 친구가 요 위에 800을 빼야 되겠죠. 그럼 이 친구 높이는 얼마입니까? 800을 빼면 3.2m죠. 약 3m로 보면 됩니다. 많이 쌓여봐야. 자, 그러면 조적 하중을 한번 자, 아까 100톤 구한 게 10톤이 나오는지.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더 그려보죠. 이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 주변이 8m, 여기 8m죠. 여기에 조적이 이렇게 쌓였다 칩시다. 자, 입체적으로 그려볼까요? 입체적으로. 이게 저번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립시다. 이 친구 위에 조적이 이만큼 쌓였다 칩시다. 물론 이게 벽돌이 이만큼 쌓였겠죠. 시멘트 벽돌로. 자, 이 높이가 3.2m. 한번 구해볼까요? 자, 조적벽체. 이 고정하중이 될 수도 있고 적재하중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조적벽체는 고정하중에 산입이 됩니다. 근데 경량벽체는 또 적재하중이 산정이 돼요. 뭐 이게 조적벽체가 고정하중이냐 적재하중이냐 차이는 뭐냐면 이 친구가 철거해서 이동이 가능하느냐 이동이 가능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지 기술자가 판단하면 됩니다. 이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고정하중이 산정이 되고 이동이 많이 가능하다고 생각합시다.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적재하중이 산정이 되겠죠. 자, 일단 구하는 게 급선무니까 부피를 구해봅시다. 부피. 조적벽체 일정 공비입니다. 자, 부피는 일정 공비가 우리가 보통 20cm죠. 그래서 20cm인데 길이가 8m 곱하기 높이가 3.2m 곱하기 20cm 0.20cm 곱하기 비중이 이게 비중입니다. 시멘트 블록의 비중이 2.0이라고 봅니다. 비중이 2.0이니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8 곱하기 3.2 곱하기 0.2 8 곱하기 3.2 곱하기 0.2 곱하기 2 10.23. 자, 여기에서 요만큼만 쌓여도 조적벽체가 이만큼만 쌓여도 얼마입니까? 약 10톤이 쌓여지죠. 한 실에 이렇게 조적벽체를 두 개나 이렇게 쌓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는 하나만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산정을 하면 약 10톤이 맞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갈까요? 자, 우리가 고정적재를 구하니까 고정하중하고 적재하중 하라중을 구하니까 고정하중 하라중을 구하니까 얼마였어? 고정하중이 57.73이고 하라중이 32톤이 두 개 합치니까 약 90톤 되더라. 근데 제가 아까 칸막이 하중 얼마 예상했죠? 10톤을 더하라 했죠. 그 10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10톤 8 곱하기 3.2 곱하기 0.2 부피죠. 곱하기 비중을 곱하면 이게 부피입니다. 물론 이렇게 크로스 되면 10톤이 더 증가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쪼개서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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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 이렇게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나 정도는 지를 수 있다. 그래서 약 10톤만 보자. 그렇게 산정된 것이 제가 말하는 한 층당 100톤의 개념. 라이브로드는
건생을 기준으로 나는 의원을 해도 되고 사무실을 해도 되고 노래방 해도 되고 슈퍼 해도 되고 주점을 해도 되고 의원을 해도 되는 그 하중이 500kg니 500kg 계산하면 32톤. 고정하중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무건 정도 고려하니까 약 60톤. 두 개 더하면 90톤인데 칸막이 하중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고려하면 예상 최대 하중이 한 층당 100톤이더라. 외우기 쉽죠? 층당 100톤이니까 10층이면 얼마일까요? 10층? 10층? 기둥은 1000톤이 되겠네요. 곱하기 10을 하면 되니까요. 자,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왜 저 친구는 층당 100톤을 주장할까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구조 설계를 적정한 단면과 어떻게 배치하고 기둥 단면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하중은 얼마만큼 떨어질 거고 기초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